금액이 한 10만 원밖에 하지 않으니까 받으면 바로 얼굴이 편해지고 좋아져요. 하지만 이제 남은 반쪽도 뭔가 안 좋아지고 돌아오지도 않고 항상 어딘가 어색한 표정으로 평생을 살게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입니다. 오늘은 환자분들께서 안면마비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후회하시는 부분 3가지 정도를 정리해 왔어요. 이게 환자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한테 임상 현장에서 많이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또 안타까운 마음에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온 주제이기도 하니까 이 영상 끝까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면마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료의 시기마다 그때 치료를 어떻게 하냐 이거에 따라 그 뒤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장추 잘못 끼우면 그 뒤에 계속 망가지게 되는 거죠. 저희가 쏠 수 있는 총알이 정말 한두 발밖에 없거든요. 한 발 한 발 정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딱 쏴야 되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환자분들께 추천하지 않는 첫 번째 치료는요, 무분별한 보톡스 치료입니다. 실제로 보톡스를 맞고 상황이 악화돼서 오신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 악화된 환자분들 딱 초진 때 대면할 때 꼭 말씀드리는 안과 의사 선생님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안과 의사 선생님이 안면마비가 오셨는데 안면마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연화분동이 생기셨어요. 근데 연화분동이 생기니까 내가 안과 진료를 해야 되면 눈이 정확하게 떠 있어야 환자들의 눈을 정확하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입이 움직일 때마다 막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니까 이것을 해결하시겠다고 보톡스를 맞으신 거예요. 보통 안면마비 후유증에 과도한 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치료를 받는 건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너무 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과 진료를 볼 수가 없을 정도다. 이거 어떻게 빨리 복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고 해서 저한테 찾아오게 되신 거예요. 실제로 치료를 받으시고 한두 번 만에 이제는 진료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훨씬 기능이 좋아지셨어요. 얼굴 근육을 살리는 치료가 있고 죽이는 치료가 있다라고 하면 보톡스는 일부러 죽이는 쪽에 가까운 치료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량 사용하는 건 좋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쓰게 되면요, 환자분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괴로움을 느끼시고 그 보톡스 맞지 말걸, 그거 맞지 말걸 엄청 여기서 진짜 후회를 많이 하세요. 이 자리에서. 또 이게 이 보톡스를 맞고 오신 환자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얼굴 기능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얼굴 모양이 마비가 풀리지 않은 상태의 모양이 아니고 조금 더 가면처럼 바뀌어요. 그러니까 웃어도 더 이상하게 웃게 되시고 찡그려도 더 이상하게 찡그려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3개월에서 6개월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환자분들의 체열 진단 사진을 찍게 되면 그 부분이 오랫동안 마비가 된 상태로 지속이 되기 때문에 혈액이 안 흐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차가워지면서 안면 근육들이 더 구축감을 많이 호소하시기도 하시고, 무엇보다 가장 많이 후회가 되는 부분은 저희가 매선 치료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보톡스를 맞았던 얼굴과 보톡스를 한 번도 맞지 않았던 근육은 회복되는 속도가 아예 달라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보톡스를 맞지 않은 상태에서 살리는 치료 먼저 해보자. 왜냐하면 먼저 보톡스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매선이 들어가게 되면 이 매선 교정이 잘 안 일어나서 그래서 후회들을 많이 하시게 되세요. 보톡스 치료를 그럼 아예 하면 안 되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무분별한 보톡스 치료는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건강한 쪽에 맞는 보톡스 치료도 저는 지향하고 싶어요. 근데 연화분동이 너무 과해서 그 부분만 조금 교정하는 치료는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죽이는 치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것만 딱 죽이기가. 보톡스 치료는 가까운 이런 뿌띠 시술이나 피부 시술 하는 데서 맞으면 되겠지 해서 절대 받으시면 안 되고, 실제로 안면마비 후유증에 대한 보톡스 치료를 많이 한 시술 경험이 많은 의사나 선생님에게 받으셔야 되는 것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주의점이에요. 환자분에게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치료는요, 1년이 되지 않았는데 받는 신경 재건술이에요. 제가 지금 현재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들 중에서도 신경 재건술을 받은 상태에서 저희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제가 정말 안타깝게 여기는데 신경재건술에 따른 것이 아니라요. 허벅지에 어떤 근육을 떼서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는 치료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안면의 기능뿐만 아니라 외모도 좋은 상태가 치료의 목표인 거잖아요. 근데 신경재건술과 신경이식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근육을 하나 이렇게 다 붙이다 보니까 얼굴 모양이 너무 안 예뻐져요. 얼굴 모양이 원래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울퉁불퉁해지면서 거기가 되게 두꺼워져요. 그래서 20대, 30대에 신경재건술 받은 환자분이 제 앞에서 정말 많이 우셨던 것 같아요. 물론 입꼬리가 올라가지긴 해요. 근데 입꼬리가 올라가도 여기 있는 부분이 그 환자분 말에 따르면 프랑켄슈타인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울퉁불퉁하게 되니까 외관상으로 너무 좋지 않은 거예요. 차라리 얘가 안 움직이고 그냥 내 얼굴이었을 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잘된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얼굴에 근육 하나를 이식하는 것은 여기가 피부가 너무나 얇기 때문에 티가 아예 안 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꼭 그거를 하고 싶으셔도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셔라 라고 설명드려요. 그 수술 자체가 나쁘다라고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면 그거 한번 붙여놓으면 다시 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단추가 잘못 껴지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처럼 그 조급한 마음에 큰일이 났으니까 수술만이 답이다 라고 생각해서 섣불리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환자분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세 번째 치료는 바로 전기 자극 치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기자극 치료는 안면마비를 치료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조정된 주파수나 깊이, 강도 이런 것들이 다 조절되지 않은 채로 무분별하게 받는 전기자극 치료를 말해요. 요즘 디바이스도 되게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이 환자분들이 되게 익숙하신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요 근래에는 과도한 전기자극으로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원래는 이 사람이 연합운동이 나타내야 할 그레이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예후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전기자극 치료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초기에 쓸 수 있는 전기자극의 양이 있고 후기에 쓸 수 있는 전기자극의 양이 있는데 그 양을 정확하게 맞춰서 주치의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기자극 치료를 안 받으시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특히 안면마비 초기에 2주에서 4주 급성기 기간에는 잘 조율되지 않은 전기자극 치료는 안 받으시는 것이 좋으세요. 저희도 전기자극 치료를 할 때에는 환자분의 염증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전제를 일단 해야 되고요. 주치의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염증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실제로 전기자극을 할 때는 4Hz 이하로 들어가요. 상당히 약한 강도고요. 겉으로 봤을 때 환자가 느끼는 정도가 엄청 미세합니다. 들어가고 있는지 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신경이 염증이 파급되지 않는 정도의 혈액순환 양만 강하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전기자극이 들어가는 깊이도 되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그 근육의 근복 위에만 자극이 돼야 되고요. 타깃하는 근육 외에 자극을 하게 되면 또 내가 원치 않는 움직임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의사의 숙련도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가 가장 많이 하는 3가지 후회를 피하시려면 결국에는 안면마비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안면마비의 세계 주기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숙련된 병원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꼭 한 병원 한 병원 선택하실 때마다 주치의와 충분히 세세하게 상담하셔서 적극적인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순간마다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